경제 위기가 지금 발발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노믹스 하고 이제 물음표가 나와 있죠. 중앙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간 주도 성장의 시대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 노란색 네모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골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볼까요? 감세, 친기업, 민간 주도로 경제를 살리겠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의 MB노믹스 내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줄푸세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감세나 친기업 정책의 어떤 온도는 비슷하다라는 보도가 서울신문에 나와 있고요. 대구신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가 5년 만에 원상 복귀됐다. 법인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일보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가 됐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14억까지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한겨레 볼까요? 한겨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많이 이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재벌, 부자 감세, MB대로 회귀했다. MB노믹스의 판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류세와 통신비 경감, 서민 부담을 더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근데 한겨레는 또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처방의 반대 뜻,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고 있냐? 한겨레 보도요. 피디님. 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 2다. 재벌 대기업 특혜 주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한 목소리로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글쎄요, 송 교수님과 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한겨레가 비판한 것처럼 뭔가 MB 노믹스 시즌 2 내지는 뭐 박근혜 줄푸세와 뭐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뭐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길이죠. 그래서 네. 새로운 뭐 MB 옛날에 줄풀세 거의 섞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뭐 민간 주도 시장 주도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법인세 논란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참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 예전에 MB 때 법인세를 인하하고 났을 때 원래 인하했던 그 이유가 낙수 효과 누린 거거든요. 법인들한테 기업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게 중소기업이나 국민들한테까지 가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로 그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고 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은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 이런 또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기업인들의 탐욕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낙수 효과를 못 가고 법인세 감소의 효과를 한 20몇 % 감소시킨다. 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법인세를 감세해주면은 분명히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네. 그 줄어든 만큼의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실제로 MB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MB 때 그 낮춰진 그거 세금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세, 담배세 이렇게 줄줄이 인상해가지고 그 폭탄을 박근혜 정부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이 방향을 짰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뭐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도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고 또 김대기 정책 또 비서실장까지도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뭐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워낙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실제 교과서 쓰신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네네네. 그런 문제인데 저는 단지 요거 현상적인 문제만 얘기하면 정책은 뭐 다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준다 하면 외국에서는 세금을 깎아준 부분을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야 실제 현실화시킨다는 겁니다. 네네.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이럴 때 그것을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그래서 실제 그 어떤 경제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그 깎아준 부분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예. 깎아줄게 투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깎아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그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경제관 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민간 뭐 이런 그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네. 이게 아마 뭐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민주성 예, 이렇게 이런 붙인 거에 것 같아요. 예, 주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그 예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경제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뭐 경제 민주화 이라고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예, 예.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고 물론. 근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민주화 그러면 뭐예요? 보통은 이제 뭐 자유가 신장되고 정부가 더 규제를 안 하고 간섭을 안 하고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예. 정치 민주화가 그런 것들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는 거꾸로 돼 있어요. 헌법 119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흔히 그 경제 민주화 정책 김종인 옹이 네. 뭐 자기가 그걸 뭐 굉장히 뭐 자기가 그 경제 민주화를 뭐 트레이드 마크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면은요. 네. 119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 질서 기본이 뭐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네. 근데 이 항에 보면 단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경제 민주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걸 마치 그게 저 원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관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 뭐냐? 네. 정치적 해석이겠습니다만, 정치적 문제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친다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또 이 고환율 이런 건 지금 과거의 그 3저 호황과 완전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다행히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3저 호황, 뭐 저물가, 뭐 저유가, 뭐 저환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황이 일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 거꾸로 돼서 3고가 됐으면 이거는 굉장한 위기인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부터 용산 집무실에 야전 침대 놔라. 그리고 24시간 네. 모니터하고 뭐 수시로 매일같이 이 경제 위기 관련해서 회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무슨 뭐 그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괜히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뭐 동선이 어떻고 빵집이 어떻고 무슨 뭐 어디 가서 이런 것만으로 계속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룹군을 조여매고 자 우리 위기입니다. 이런 것을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괜히 그 엉뚱한 이 신호를 보낸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 좀 전에 뭐 좀 이따 김건희 여사 나올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동선에 절대 안 나오게 합니다. 예. 안 나오게 하고 예. 대신 대통령이 자 용산 집무실에 야전 침대 놔라. 총리도 마찬가지. 네. 24시간 모니터 경제 상황 모니터하고 매일 같이 아침에 회의하겠다. 이런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전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사실 지금 기업들이 규제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해외 투자는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아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서민들에게 이익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맡겨놨을 때 거기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그 구멍이 나는 부분은 사실 국가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18세가 되면은 그 자립준비 청년 이래가지고 시설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 밖으로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이 단돈 500만 원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 주도라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치솟는 물가나 이런 걸 잡는 데에 바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 경제 정책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민간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나서 해결됐을 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기 위해서 석유 회사 압박하고 예. 그리고 또 유가 잡기 위해서 사우디 방문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처럼 윤 대통령도 서민들의 지갑과 관련된 물가 직접 잡아달라 예.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오늘 스픽스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아마 댓글에 용산 대통령실에 야전 침대 깔아달라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만나보면서